많은 분들이 치매인 어머니를 대신해서 아들이 그냥 서명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아들이 어머니의 후견인이면서 동시에 공동상속인이면 상속분에 대해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후견인이라는 이유로 어머니를 대리해 협의서에 서명해버리면 이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상속 절차에서 상속재산 분할은 협의가 됐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협의를 법이 정한 요건에 맞게 진행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나 치매로 의사결정에 어려운 분이 있을 때는 별도로 필요한 절차들이 있는데요. 이 절차를 무시할 경우 협의 자체가 무효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족끼리 합의서 쓰면 끝날 것 같은 상속재산 분할에서 왜 별도의 절차와 주의가 필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인들끼리 누가 무엇을 얼마만큼 가져갈지를 정하는 계약인 만큼 상속인들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큰 행위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미성년자나 치매에 걸린 상속인을 누군가가 대신해서 협의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때 필요한 사람이 바로 특별대리인입니다. 아무리 부모 자녀 사이라 할지라도 이해관계가 겹친다면 대리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선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케이스로 상속인 중 치매 등으로 인지 기능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인 어머니를 대신해서 아들이 그냥 서명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치매로 어머니의 인지 기능이 없는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먼저 성년 후견이 게시되어 어머니의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 그 후견인은 자녀가 되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아들이 어머니의 후견인이면서 동시에 공동상속인이면 상속분에 대해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아들이 어머니의 후견인이라도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한해서는 어머니를 대리할 수 없고 법원에 별도로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서 그 특별대리인이 어머니를 대신해 협의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아들이 어머니의 후견인이라는 이유로 어머니를 대리해 협의서에 서명해버리면 이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인 협의서의 기초에 등기까지 완료했다면 상속회복 청구나 등기 말소 청구와 같은 각종 소송으로 이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인데요.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므로 보통은 부모가 대신 대리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서는 친권자와 미성년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친권자가 자녀를 대리할 수가 없는데요. 따라서 이럴 경우 친권자인 부모가 아닌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별도로 선임해서 협의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때 만약 미성년자가 여러 명일 경우 자녀의 수와 동일한 각각의 특별대리인을 따로 선임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대리인의 권한 범위가 궁금하실 텐데요. 특별대리인은 포괄적인 권한이 아니라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같은 특정 행위에 대해서만 대리권을 갖습니다. 즉 이번 협의서 작성과 날인과 같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대리권이 생긴다는 건데요. 따라서 협의서 작성이 완료되면 특별대리인의 권한은 종료하고 이후 다른 법률 행위가 필요할 경우, 예를 들어 차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등 권한 초과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성년 후견인이 법원에 허가 신청을 하여 별도의 권한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특별대리인은 대리하는 상속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법정 상속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에 임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피대리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협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시에 엄마 쪽 친족을 특별대리인으로 세워서 엄마 몫을 0으로 하고 우리가 상속재산 다 받아오면 안 되나요?와 같은 질문을 종종 받는데요. 이와 같은 분할 방법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특별대리인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제한적이며 형식적으로 대리인을 세워 피대리인에게 불리한 협의를 하는 방식은 무효일 뿐만 아니라 결국 더 큰 분쟁을 부르는 길이라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별대리인을 누구를 세울지가 고민일 수 있는데요. 원칙은 간단합니다.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는 제3자가 가장 안전한데요. 실무상 미성년자녀의 특별대리인은 아빠가 신청할 때는 엄마의 친족, 엄마가 신청할 때는 아빠의 친족으로 선임합니다. 만약 친족 중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할 분이 안 계시거나 재산 규모가
규모가 크고 분쟁 가능성이 높다면 변호사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시면 되는데요. 법원에 제3자 선임을 요청하면 법원의 특별대리인으로 활동하겠다고 등록된 변호사 가운데 지정되고 통상 100만 원의 보수액을 예납하면 바로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이 나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상속인 가운데 치매를 앓고 있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필요한 특별대리인 절차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실무상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이유로 이 절차를 소홀히 했다가 나중에 협의가 무효가 되고 소송에 휘말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나 치매 환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협의서 작성 전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점검하셔서 안전하게 상속재산 분할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